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아침에 듣든 아니면은 뭐 좀 늦은 오후에 듣든 여러분들 좀 피곤할 테니까 기지 한번 켜고 뭐 졸린 사람은 잠 좀 깨고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 뭐 세수하든 물을 마시든 좀 준비하고 우리 수업 한번 잠깐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한번 배워보면서 그냥 그 개념만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고 또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고 그렇게 마쳤는데, 자, 오늘부터 해서 정규분포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배워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이항분포를 배우고 이렇게 마쳤었는데 그 두 번째인 정규분포,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두 번째 분포인 정규분포를 오늘부터 해서 한 세 번 정도 걸쳐서 이 정규분포를 배우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에 정규분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뭐 그 특징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하니까, 다음부터 그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고 또 그 정규분포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한번 짚어보자면,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표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프를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많이 쓰는데, 자,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걸 막 조작해가지고 이 세로축을 조작해서 여기, 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확률이 되도록,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도록 우리가 조작을 해줬다. 그래서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에서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확률은 넓이, 그리고 넓이는 바로 확률을 의미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짚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얘 특별한 성질은 항상 이렇게 이 전체 구간의 전체 넓이를 다 구해본다면 여기는 전체 경우의 그 확률이 되니까 1이 되더라. 그리고 이 구간의 넓이, 이 구간의 이 넓이, 이렇게 둘러싸인 이 넓이는 바로 이 구간의 확률이 된다. A 이상 B 이하 1 확률이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잡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걸 잘 기억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정규분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항분포 배웠을 때 생각해 보면은,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랑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이항분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주사위를 몇 번 던졌을 때 막 주사위 1이 뭐 몇 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는데, 그것까지 잘 기억할까요? 자, 그래서 막 이항분포에서는 뭐 독립시행이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 n번 던졌을 때, n번 시행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p일 때 몇 회 나오느냐, 그 횟수가 몇 번이냐를 확률 변수로 놓으면은 그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거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집에 있는 교과서나 아니면은 참고서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정규분포는 이렇게 뭐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이런 그래프의 함수식, 이런 함수식이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정규분포를 결정짓게 돼요. 그래서 이 함수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로 그려질 때, 이런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그 확률 변수를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니까 그렇게 막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냥 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게 어떻게 그려지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지금 중심이 m이라는 값 되고, m 값이 중심으로 갖고 이렇게 좌우 대칭인 그런 종 모양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게 궁금하면 여러분들 뭐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보고 직접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제 그리고 무엇이 이런 그래프를 결정짓는 것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은 이 파이 그리고 뭐 루트 얘는 뭐 자연상수 그러니까 얘도 뭐 파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정해진 정해진 수니까 얘까지 뭐 얘네들은 다 정해진 수들이고, 그리고 x는 여기 함수에 넣을 입력값이고, 그래서 얘까지는 뭐 그냥 함수를 그려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다 결정돼 있는 수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가 어떤 것이 이 수를 결정하느냐 보니까, 자, 이 그래프를 결정지어 주는 거는 이렇게 표시된 m 그리고 시그마라는 그런 수들이, 얘네는 아직 결정되지 않는 수들이니까 얘네들만 결정해 주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이 값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게 된다, 이 값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 두 가지 수 m 값과 시그마 값을 두 가지 중요한 수로 표현해서 이렇게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확률 변수 x가 이 물결 표시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데 얘는 얘는 정규분포란 뜻이고,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 안 했는데, 자, m, 이 m 값은 바로 평균값.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산확률 변수, 그러니까 1학기 때 했던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표를 막 그리고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뭐 분산을 구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런 두 가지 수치를 쓰게 된다. 평균과 표준 편차. 근데 여기서 제곱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고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수치가 중요한데, 자,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각각이 어떻게 그래프에 영향을 주느냐 같이 한번 보면은, 자, 평균은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요. 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얘가 지금 대칭축인 이런 대칭축을 결정해 주니까 이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움직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겠고, 자,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은 그래프의 위치를, 표준 편차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 그럼 같이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표준 편차의 값이 일정하고,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일정하고, 자, 그래프의 모양이 일정하고 이 평균의 값만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아까 그 함수 식에다가 이 m이라는 값, 평균 값을 계속 바꿔주면서 입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해요. 자, 그래프의 모양이 일정하니까, 표준 편차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모양은 다 동일한 형태로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되고, 평균, 이 대칭축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만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은 그래프가 어디를 대칭으로 해서 이런 형태를 띠는지,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요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일정하고 평균값이 일정하고 이 표준 편차의 값만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대칭축이 하나니까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도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표준 편차의 값이 변한다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변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원리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 표준 편차나 뭐 분산, 그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표현해 준다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는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요소이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가 커진다는 뜻은 무엇이냐? 자료들이 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막 흩어져 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뜻은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가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다는 뜻은 이 평균이 있다면은 평균 주변에 이렇게 다 모여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진다면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가 커진다.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면은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자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진다면,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진다면, 이 제일 작은 0.8이라는 수치로 보면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자료값들이 높게 이렇게 솟게 돼요. 그래서 높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높고 좁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결정하는구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반대로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진다면은 이게 더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더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퍼져 있듯이 그냥 이렇게 막 축 처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퍼져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막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없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값을, 이 x는 m이라는 이 하나의 직선을 중심축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고 종 모양의 형태를 띠는 그런 곡선이다. 그리고 이 사이의 넓이 전체 구간의 넓이는 몇이 되느냐? 바로 1이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건 연속 확률 변수의 그래프 성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구간과 이 그래프 사이의 넓이는 1이 된다. 그리고 이 평균값에서 최대인 값을 갖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평균값이 변하면은 그 그래프의 위치가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좌우로 이렇게 그대로 끌어다 놓은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표준 편차의 값이 변한다면은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란 뜻이니까 높고 좁은 모양이 되고, 자,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료들이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쭉 퍼져 있듯이 이렇게 낮고 넓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각각의 평균 표준 편차를 비교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는 어디에 쓰이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자, 간단하게 이런 문제 풀어본 것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제가 뭐 교과서에도 있고 학습지에도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각자 한번 풀이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나중에 확인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질문이 생겼거나 아니면 답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선생님한테 연락해 주면은 선생님이 그 풀이라든가 아니면은 답 같은 거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도 수업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게 개념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 잘 준비해 놓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정규분포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까지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